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도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이죠, 이 김만배하고 뉴스타파의 신앙님 기자, 이 두 명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님이는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구속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도 다시 또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2021년도 9월 15일 날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책상 속에다가 꽉 넣어두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이거를 깠어요. 맨 먼저 깐 것이 뉴스타파입니다. 이거 핵심 뭐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검사가 2011년도에 이 대장동의 불법 대출 관련해서 부사선행 요거 수사할 때 수사를 안 해가지고 요 사단이 벌어진 거다. 요렇게 몸통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공작. 이 일종의 드루킹 사건이 이제 복사판이나 마찬가지죠. 요래서 이게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면 이재명이의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다. 요 말이 명시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재명이 너도 범인이야. 너도 공모자야. 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나왔던 인용한 김민전, 요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인용한은 본래 예상했던 대로 이 원희룡의 당 대표 당선을 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김민전은 최고위원 출마는 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이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으로부터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러닝메이트 뛰자라는 요청을 받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말이죠, 매우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대진 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형이 되겠죠. 이대준 형. 이대진 씨가 어느 진영으로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대진 씨의 권고대로 어느 누구에도 들어가지 않고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을 제대로 다뤄달라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이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김민전 대변인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거,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는 조금의 타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똑같이 김민전한테도 인용한테도 삼고초려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은 원희룡한테는 지금 마이너스 되는 카드가 돼버렸다. 결과는 쪽으로.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법사위가 여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이죠. 참 이거 정청래 이런 인간이 무슨 뭐 배지를 지금 4번씩 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야, 이 법사위 그것도요. 요직의 요직. 그러니까 이제 노른자라고 하는 상원격의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가관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국민의힘 특히 유상범하고 말이죠. 아주 이 말을 주고받은 이 설전. 그래서 이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말이죠. 말싸움 대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10시 정각에 시작은 됐지만은 딱 6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느냐? 이 정청래는 뭐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어명만 잘 따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방송상법을 법사위에서도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충실한 애완견 역할을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정청래의 이런 이 무도함을 질타하는 성명이라도 좀 낼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청래 또 항의 뭐 좀 집회라도 시위라도 좀 사무실 앞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이 신앙님과 김만배가 이제 최근에 구속됐는데 이 구속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21일 날 구속이 됐어요. 자, 구속된 죄는 여러분들 죄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배임, 배임, 수재, 증제 뭐 이런 혐의로다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구속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핵심이 바로 뭐냐. 이재명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공모일 가능성을 충분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신앙리비는 조사했고 소환해서 별도로, 그리고 이제 김만배도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9월 15일 날 허위 인터뷰가 됐고, 이거를 딱 3일 전에 보도했어요. 3일 전에 보도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최재형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총선 6개월 전에 이거를 까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좌파들 수법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사건이 지금, 똑같은 사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뉴스타파에서 2022년도 3월 6일 날 보도하니까 요 뉴스타파 기사를 이거 링크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수백만 장을 날려버렸잖아요. 야, 그러니까 자, 뉴스타파의 보도, 이재명이 이거를 SNS에 제일 먼저 올린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보도하기 전에 맨 먼저 뉴스타파 이 기사를 올리는 겁니다. 최고로 빠르게,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올려요. 그걸 수백만 개의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다 짜고 친 고스톱.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이재명의 당선을 위한 의도적 허위 보도다. 그래서 영장을 친 것이고요. 영장이 받아들여졌고, 이번 공개된 영장 내용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김만배가 말이죠. 신앙림이가 쓴 책 3권을 갖다 1억 6,500만 원을 줬잖아요. 요것도 책값이라고 하지만 무슨 책값입니까? 공작비죠. 쉽게 얘기해서. 요것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예. 그리고 신앙림이가 새로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서 증거 자료를 저장한 후에 나머지 자료는 증거인멸하려 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입 의혹을 이제 검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죠. 우파단체죠.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이거 구속됐는데 요 뉴스타파가 보도하니까, 자,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 김만배가 말이죠. 이 뉴스타파의 이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똑같이 맨 먼저 요거를 보도한 것처럼 이번에 지금 이제 검찰 말하자면 이재명이 이제 이화영이 이제 유죄 판결 이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기소 조치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기소하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술판 회유한 건데 완전히 이화영 김성태 얘기 만들고 기소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자, 그래서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인데 왜 요거를 갖다가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느냐? 요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또 말이죠. 이재명이가 바로 뉴스타파가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야. 이게 뉴스타파가 그런 보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파 이 보도를 갖다가 SNS에 딱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의 조작 사건, 요렇게 프레임 전환을 이재명이가 시도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이번에 이제 김만배 신앙림 사건 맨 먼저 기사 링크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다 뿌려달라, 널리 전파해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원련에서 말이죠. 자, 이 구속이 된 이후에 검찰의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릴레이 보도를 한 검찰에 말이죠.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릴레이 보도한 KBS, MBC, YTN, 연합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과 가짜뉴스 편하르기를 독려했던 이재명에 대한 공보 요무를 수사하라, 이렇게 검찰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한 시도다. 민주주의 제도 붕괴를 꾀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022년도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 사건, 2002년도, 그리고 이제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 사건, 2017년도에 드루킹 조작 사건이 모방 범죄 성격이 짙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언론사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당 기관지로 활동한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 1억 6천만 원은 뉴스타파에서 보도해준 대가 아니냐. 예. 자, 이 책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자, 그래서 이 민노총 언론노조 우연장, 이 신앙님이잖아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의 설득력 1도 없는 헛소리다. 예. 자, 그래서 당시 말이죠. 뉴스타파가 보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가 즉각 나서서 자신의 SNS에 김만배 녹취록 기사를 공유하면서 가짜뉴스 퍼나기를 독려했던 글을 게시했는데 이거는 뻔뻔스러움을 넘어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아주 모르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공원연에서 3월 9일까지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이제 관련 매체들, 좌파 성향 매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들은 언론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검증을 생략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라고 이재명이는 주장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이 됐고 이거는 명백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이는 자기 SNS에서 이 가짜뉴스 퍼나르기를 독려했던 글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사건은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검찰에서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연에서는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재명에게도 해명하라 이런 촉구를 하고요. 당시 글 공유를 재촉하다가 왜 뒤늦게 모조리 지워버렸는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별도로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냈는데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요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인요한 지금 인요한 의원이 말이죠. 자,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원희룡 장관이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원희룡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원희룡의 삼고 철회가 결정적이었다. 제게 찾아와서 이제는 내부 갈등을 과거로 보내고 미래를 위해 서로 소통하자. 소통하고 돕자. 이렇게 간곡히 손을 내밀었다는 사정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제가 제일 혁신할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험지 출마에 응해줬다. 인간적으로도 원 장관의 뜻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원희룡이가 당대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갖고 원 후보와 같이 전국을 돌며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지지의 말씀을 드린다. 조상님이 130년 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은 후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 의사생활 33년을 끝마치고 4년 동안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익을 찾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경제 양극화 문제와 같이 최고위원을 하면 모두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가적 현안에 발벗고 나서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민전 의원의 입장문이 되겠는데요. 자, 김민전은 말이죠.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분열된 지지기반을 다시 하나로 복원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부패 세력과 안보 모험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국민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됐다. 이제라도 그들을 철저하게 규탄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불투명한 선거제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 왔는데 그 결과 우리의 지지 기반은 분열하고 축소가 됐다. 자, 그리고요. 러닝메이트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경원과 그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오늘 한 번 오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의원을 4번씩이나 해먹고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지금 해먹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이죠. 지금 유상범하고 오늘 대대적인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반말, 고성, 삿대질 중에 공부는 누가 잘했느냐? 요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자, 이 지금 따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많이 모았어요. 자,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악수는 일단해요. 예, 악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야마가 되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 이제, 말싸움의 대전, 어떻게 이제 돌아갔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야, 참 기가 막히죠. 정청래가 말이죠. 잠깐만요.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상범이가 위원장님 성함은요. 그러니까 정청래입니다. 유상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들어가세요. 유상범이가 어디로? 그러니까 본인 자리로. 이렇게 해서 삿대질 고성에 가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중에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회 법대로 합니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딱 상대방 배를 좀 하세요.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의하고 재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있다가 국회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범 국회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국회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유상범이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40회 했고 정청래는 맨날 대문만 했다 이거죠. 자, 요렇게 해서 말싸움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갖고서는요, 여러분들 좀 실감이 덜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0시 정각에 열렸는데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은 이제 간사 선임 문제로서 여야 간의 삿대질 고성이 단맺고 6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사위,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둘이 싸우다가 공부 좀 하고 와! 이제 이렇게, 지금 일부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그러고요. 또, 존경하고픈 정청래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간사 선임. 왜냐면 이 법사위 구성할 때 우리 이제 국민은 불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사 선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 선정을 안 했는데 이 정청래가 그냥 막 진행해버리니까 유상범이가 말이죠. 여당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개시되는 거 아니냐. 예. 자, 요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청래 바로 옆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가 있다가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 소개부터 해라. 아직 인사도 안 하지 않았느냐. 예. 요렇게 이제 지금 이제 장경태가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그랬냐? 맞받아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 유상범이가 이제 결국은 정청래 옆으로 가서 간사 선임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상범한테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법사위에 참여한 후에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요거를 비꼬는 겁니다. 유상범이가 그럼 위원장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맞받아치니까 서로 이제 이름은 그러니까 저는 유상범이다. 나는 이제 정청래다 하니까 이제 사방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요.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다.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상범이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반말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나 대고 반말이야. 고성으로 맞받아치면서 둘 사이에 언정이 격화되고 6분 만에 해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도 말이죠. 이 정청래 이제 계속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정청래가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나는 하는 거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유상범이는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장경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을 환감이 넘어서 자랑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예, 요렇게 정청래를 엄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바른 기회를 얻어서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이렇게 이 말문을 여니까 또 말싸움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청래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 이러한 표현은 자제하라. 그렇게 휘하화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곧장 직격에 나섰고 유상범 의원이 다시 나서서 위원장이 다시 나서서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고 지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또 이 비꼬니까 정청래가요 자기 모순적 발언이다 그러면서 유상범에게 주의 조치를 또 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상범이가 반발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힘싸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치겠고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